여러분들 혹시 고액의 현금 입출금 거래 하실 일 생기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ATM기를 통해서 출금한다거나 입금한다거나 또는 뭐 영업점을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내가 좀 출금하거나 입금할 일이 생겼었을 때 걱정 드신 적 없으신가요? 아,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입금해도 되나? 출금해도 되나? 이거 괜히 이렇게 1,000만 원 현금을 좀 오가면은 세무조사 나온다던데? 아, 이걸 좀 나눠서 해야 되나? 한 달 동안 나누면 좀 괜찮을까? 이렇게 좀 막연한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해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고액의 현금 입출금 시에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고액의 현금을 입출금하거나 입출금할 때 문제가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안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좀 현금을 다룰 때 조금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고액의 현금을 좀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일을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는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딜까요? 자, 은행이나 이렇게 좀 금융기관으로에 저희가 이제 거래를 하는 건데, 그런 금융기관에게 발생하는 그 정보를 어디서 수집을 할까요? 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집을 합니다. 영어로는 FIU라고 하는데, 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여러분들의 금융거래 정보들을 싹 수집을 합니다. 물론 모든 전수로 수집을 하면 너무 방대하니까 기준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정보가 넘어가고 분석을 통해 가지고 타 기관에게 제공이 되는지, 타 기관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국세청이 되겠죠. 국세청은 넘어가서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가 되는지 그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적을 알아야 상대를 할 수 있듯이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를 같이 먼저 파악하는 시간도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알고 가시죠. 네,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설립 배경을 보시면 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 자금의 자금 세탁 행위와 외화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설립되었습니다. 네, 사실 금융정보분석원은 필요한 기관이에요. 왜? 범죄 자금의 자금 세탁 행위를 막기 위한 기관이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좀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실 범죄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고액의 현금이 오가는 거래들도 어쩔 수 없이 정보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경우에 정보가 여기에 넘어가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좀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해서 좀 더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제 뭐 조직도도 보면은 네. 보면은 이제 가상자산 검사과, 이제 가상자산도 검사하고 심사분석실만 이제 분석실, 분석 1과, 2과, 분석 3과 이렇게 분석하는 과들만 조직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 자금 세탁에 대해서 열심히 좀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마당에 들어가서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저희가 1,000만 원 어디서 막 들어봤죠.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은 정보가 좀 넘어가서 세무조사 나온다더라 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명확하게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그중에 이제 제일 좀 연관되어 보이는 게 고액 현금 거래 보고인데요. 자, 고액 현금 거래의 개념이라고 적혀 있는데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FIU, 아까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했죠? 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라고 해서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 세탁에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 보고 제도와는 구별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제도를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액 현금 거래 보고에서 고액이라 함은 1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1천만 원 이상의 거래가 있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넘어간다라고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개념을 저희가 좀 더 법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을 좀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네,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제 4조의 2에 보면은 금융회사 등은 5천만 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 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현금 등의 금융거래 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5천만 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1천만 원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영수한 경우,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이제 저희가 이용하는 일반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의 거래를 어떻게 지급하거나 받은 경우는 30일 이내에 FIU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시행령도 좀 찾아봤는데요. 시행령도 좀 보면은 시행령 제8조의 2 고액 현금 거래 보고의 기준 금액 해서 법 제4조의 2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 원을 말한다. 이미 저희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음 2항 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 등이 동일한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 등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카지노 사업자, D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D는 뭐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에가 중요한데, 자, 동일인의 명의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한다. 제 명의로 하는데 1거래일 하루 동안 금융거래 등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하여 그래서 1천만 원과 비교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루 동안 1천만 원을 지급했거나 1천만 원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별개로 보는 거예요. 별개로. 그러니까 각각 900, 900이었으면 해당이 없는 거고 별개로 봐서 1천만 원을 해당한다 하면은 다 금융정보 아까 FIU에 정보가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좀 더 보면은 금융회사 등이 각각 가기 때문에 금융회사 등 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은행별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농협 있고 수협 있고 뭐죠 하나은행 있고 우리은행 있고 이런 각각 은행별로 1천만 원이 또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은행별로 또 따지고 아까 출금한 걸로 따지고 입금한 걸로 각각 따져가지고 각각 비교했을 때 1천만 원이 안 되면 다행히 이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동으로 FIU에 정보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하나는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됐죠. 그러니까 좀 더 여러분들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았나. 그럼 이럴 경우에는 1천만 원을 내가 안 넘기면 자동으로 정보가 넘어가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네. 그럼 이건 일단 하나는 알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갈 건데,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여기 보면은 의심거래보고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의심거래보고예요. 자, 이거 보면은 의심거래보고 제도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에 상대방이 자금 세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이제 좀 더 읽어볼게요.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의심거래 보고 제도의 기본 체계. 자, 의심거래 보고의 대상 및 미보고 시 제재.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 세탁 행위나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및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공중득 협박 목적 및 대량 살상 좀 말이 어렵습니다.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의심거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처분이 가능합니다. 특히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상대방과 공모하여 의심거래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 또한 의심거래 보고를 허위 보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네,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자, 밑에 의심거래 보고의 방법 및 절차. 영업원 직원도 의심거래 보고를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업무 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 상황, 직업,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한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로 의심되면 그 내용을 보고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보고 책임자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감독 규정의 별지 서식에 의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의 보고기관, 거래 상대방, 의심스러운 거래 내용,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 보존하는 자료 종류 등을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보고하거나 문서 또는 이동식 저장 장치로 제출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팩스로 보고하고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 말이 어려웠죠. 제가 정리해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는 고액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고 해서 1,000만 원, 네, 은행별로, 그리고 입금별로, 출금별로, 그리고 하루 동안이란 기준 하에 1,000만 원이 안 되면은 네,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제 다음의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의심거래 보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영업원 직원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하루 동안 1,000만 원만 안 넘으면 상관이 없네라는 마음에 뭐 매일매일 쪼개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500만 원씩, 600만 원씩, 뭐 700만 원씩 매일 현금을 그냥 제 통장에 넣고 입금을 합니다. 그럼 영업원 직원이 봤을 때 이분은 현금이 500만 원이라는 돈을 매일 어디서 이렇게 조달해서 이 계좌에 입금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현금 매출이지 않겠습니까? 현금으로 별도로 이제 매출 처리하지 않고 그냥 현금 받고 팔고 현금 받고 팔고 적격 증빙 안 남기고 이 현금 매출을 이제 통장에 매일 꽂으면 이제 이 직원은 아까 봤죠. 의심거래 보고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영업원 직원들 그리고 이 영업점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영업하는 이 은행 금융기관에게까지 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뭐 과태료부터 해가지고 심할 경우 영업 정지까지 적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그분들이 월급을 받고 그분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의심스러운 거래가 보이면은 보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제재를 안 받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를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처음에야 뭐 현금을 좀 조금씩 쪼개서 넣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 한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뭐 이렇게 계속 매일 입금을 하면 이 사람 현금 어디서 이렇게 조달해서 넣는데 현금 매출 신고 안 한 매출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세금으로 내야 되는 매출인데 불구하고 세금 신고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를 또 의심스럽게 신고를 직원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심할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세 번째도 한 번 더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FIU랑은 조금 관련이 없어요. FIU랑은 관련이 좀 없고 조금 뭐랄까 부동산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취득을 하시게 되면은 특정 기준을 넘어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를 또 제출하고 나서 이제 관련 구청이나 또는 부동산 원 같은 데서 여러분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고 조금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좀 실현 가능한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소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명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소명 내용 중에 하나가 취득 자금 마련 재원을 어디서 조달했는지를 보통 이제 계좌에 뭐 좌우 뭐 2주간의 입출금 내역을 달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좀 소명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좌 입출금 내역에 갑자기 뜬금없이 현금이 팍 꽂혀 있어요.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이 꽂혀 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이제 아까 얘기 드린 현금 매출? 현금 매출이 지금까지 그냥 현금을 쌓아뒀다가 금고에 현금을 이렇게 쌓아뒀다가 팡 이제 입금해가지고 부동산 취득에 썼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세금, 예를 들면 사업소득 대상이라면 사업 세금을 냈었어야 했는데 안 냈었다. 또는 두 번째, 누군가로부터 받았다. 어디서 받았겠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갑자기 결혼하는데 집을 샀어요. 현금이 팍 꽂혔어요. 어디로 왔겠어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왔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추측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족 간 세무조사도 퍼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좀 관련된 내용이 있냐면은 제가 또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보면은 제 41조를 보시면 이제 보면 제 2항을 보면 제 1항에 따라 선정된 실질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조사 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딱 현금 입금이 딱 된 게 딱 보여서 조사관이 봤을 때 일단은 이 출처에 대해서 증여가 의심이 되고 조사를 하겠다라고 혐의를 가지게 됐을 때 혐의 대상자가 이제 순식간에 배우자로도 갈 수 있고 당연히 존속, 비속 이렇게 위아래로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밑으로보다는 위로 많이 가겠죠. 부모님이나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가면은 그쪽에서도 이제 또 세무조사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현금 출처를 따졌을 때 또 이제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세금을 다 내고 모은 돈이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또 자영업자들은 또 의도치 않게 누락되는 세금들이 많단 말이에요. 고의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조사를 받으면서
신고가 안 된 매출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요약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가 잘 안 되시죠?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고액의 현금이 출금할 경우가 생겼을 때 어디선가 좀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 좀 명확하게 알면은 조금 대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1천만 원 기준으로 은행별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금융기관별로 하루 동안 입금별로 출금별로 해서 1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FIU에 보고가 되고, FIU에서 봤을 때 이게 좀 의심스러운 거래다라고 하면은 국세청에 보고가 될 수 있고, 또는 국세청에서 필요할 경우에 FIU에 또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의심거래제도, 보고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원 직원이 여러분들께서 행위하는 그 금융거래가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하면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스럽지 않게끔 잘 거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 자금 조달을 한 계획서에 이제 소명이 들어왔을 때 조금 현금이 갑자기 꽂히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현금이 꽂히는 그 흔적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잘못하다가는 그 출처를 쫓아가다가 가족까지 가게 됐을 경우에는 가족 간 세무조사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들께는 좀 정리가 잘 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또 영상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할 테니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